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1학년에서 느끼는 반감의 시기가 끝나고 2학년은 교감의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좀 더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만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 교감의 안정감 속에서 내면은 열매가 무르익듯 풍부해집니다. 뭐라고 아직 이름 붙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전엔 그저 맛있다 정도였다면 지금은 맛있는 건 여전하지만 그것 말고도 느껴지는 게 많은 겁니다. 그걸 새콤달콤하다, 식감이 좋다, 고소한 향이 난다, 촉촉하다 이렇게 콕 집어 표현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취약 전 발달의 중심이 몸이고 그로 인해 의지가 성장했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들어온 어린이는 마음이 중심이 되며 감정을 키워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2학년은 어느 학년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현이 역동적인 정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해지죠. 유아의 좋고 싫음은 신체의 쾌적함과 관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서도 욕구 충족의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냥 좋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솔직하다 못해 투명합니다. 게다가 이 기분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친구와 놀다 너무 좋아서 정말 좋은 친구구나 하다가도 사소한 일로 싸우고 나빠! 소리가 나옵니다. 엉뚱하고 맑고 극적인 어린이의 감정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색깔처럼 스펙트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싫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싫은 것에서 참을 만한 것도 있죠. 마치 여러 색이 함께 있는 색상함과 비슷한 게 마음속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붉은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습니다. 서서히 붉어지고 그러다 보면 푸른색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붉은색이 되지만 그 사이를 잇는 많은 색들도 있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 파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 코드를 보면 검은 속에서 흘러나온 회색을 띤 청색인 가데트 블루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늘색 스카이 블루로 이어지다가 쨍한 파란색 블루에서 진청 미디움 블루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기 전까지 파랑은 그냥 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색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차이는 아주 크게 보일 겁니다. 어쩌면 그 사이사이에도 다른 여러 색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이렇습니다. 색들이 엉켜있듯 뒤섞여 있으면 마음속은 혼란스럽고 뭔지 모르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게 스카이 블루구나 하면 일단 알던 거라 안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찾아보고 이름 붙여주고 이름 붙인 감정과 피하지 않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을 키워나가며 풍부한 정서를 다루는 어린 시기엔 꼭 필요한 공부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텔레학교도 감정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 붙이고 여기까지도 아주 많은 감정 공부가 필요합니다. 화는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기쁨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쁨도 들뜨고 흥겨운 정도부터 행복하고 신나는 것에서 황홀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이걸 그냥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린이의 맑은 감정을 솔직한 목소리로 신나요, 기뻐서 마음이 팡 터질 것 같아요 처럼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될 것 같으시다고요? 뭔가 흥분되어 있어 안정감이 부족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 잘한 것 같은데 감정은 너무 단순한 상태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몰라요. 그저 그런데요. 청소년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저 말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러다 보면 정말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게 됩니다. 찾아야 보입니다. 보여야 만날 수 있고요. 감정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면 감정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해 있고 싶은 대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주로 있다면 그쪽에 웅크리고 있고 분노가 많이 있으면 화내는 쪽으로
슬픔은 우울함을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불쾌감이었을 수도 있고 못마땅함이거나 서운함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제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면 제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 붙이고 그래야 표현할 줄도 아는 겁니다.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친구한테 화가 났는데 말 못하고 있다가 동생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보호자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면 선생님에게 매달리고 친구한테 집착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말해야 상대가 알지요. 엄마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놀이 치료하며 만났던 2학년 어린이가 한 말입니다. 치료사인 저를 보고 한 말도 아니고 인형을 만지고 놀면서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길 원한다. 텔레학교에서 정해야 하는 어린이에 대한 기본 생각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게 어린이입니다. 인형이 텔레에게 엄마 날 좋아해줘 하면 텔레는 뭐라고 할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어린이는 안 돼. 엄마 말 안 듣잖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실까? 그랬더니 말 잘 들으면 좋아해 줄게 합니다. 텔레도 엄마한테 말해보면 어때? 했더니 물끄러미 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놀이치료 시간에 보호자 상담을 하는데 어린이가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말을 했다며 보호자가 많이 우셨어요.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가끔은 감당이 안 돼요. 마음속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이해합니다. 그럴 때 아이는 귀신같이 눈치채고 외로워합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보호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어린이 행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세요. 아마 보호자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은 감정이 많이 일렁이는 때입니다. 하지만 어른처럼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자기 감정을 탐색하는 걸 재밌어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슬픔은 마음에서 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질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작아지다 내가 없어질 것 같은 움츠러듦이 들 때 옆에 다가가 앉아 기댈 수 있게 하고 일어서고 싶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위로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2학년처럼 정서가 풍부할 때 감정을 배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텔레학교도 힘을 내 감정을 더 공부해서 세상에 내놓아야겠습니다. 내면의 풍부한 정서 세계와 바깥의 감각적 세상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꽃밭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데 창밖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일 때도 있으니까요. 난 친구와 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친구는 배가 고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걸 내면 풍경과 바깥 세상의 대립이라고 부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어린이 마음속에 대립과 대조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두 가지 마음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이 어린이의 선함을 키우고 공동체에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과 어른의 몫이고요. 어린이도 이런 노력을 합니다. 햇볕만 찬란한 추운 겨울날 지난 봄처럼 밖에 나가 놀고 싶지만 진짜 봄이 와서 따뜻해지기를 기다리죠. 난 당장 놀고 싶지만 친구가 밥 먹고 온다면 참을 줄도 압니다. 사고 싶은 게 있지만 이번엔 다른 걸 사고 다음으로 미룹니다. 대립과 대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맞지 않는 걸 맞추어 보는 내적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아제는 이를 동화라고 했습니다. 조화이든 동화이든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화하는 힘으로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학습지를 다 하고 놀아야지 하는 겁니다. 보호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지만 자기는 옆에서 동화책을 읽고 우유를 마시고요. 동생처럼 보호자가 씻겨주는 게 아니라 이젠 손발은 자기가 씻어야 합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삶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아직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긴 합니다. 지루한 건 여전히 못 참죠.
이런 게 힘들어서인지 2학년 어린이는 어른들이 하는 유치한 행동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엄격한 훈장님이 몰래 꿀단지를 숨겨놓고 먹다 들키는 이야기 말입니다. 훌륭한 체하는 어른도 자기들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게 그렇게 재밌고 통쾌한가 봅니다. 젠체하는 게 들통나서 우스꽝스럽게 허둥지둥할 때 2학년 어린이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교사가 실수하는 것도 재밌어 합니다. 컴퓨터로 알림장을 써주다가 오타 나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린이는 대립과 대조, 내면 풍경과 바깥 세상의 차이를 조화로 받아 안으려고 노력합니다. 성장이 가리키는 방향이어서도 그렇지만 보호자를 보고 따라 크려고 그러기도 합니다. 내 보호자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 애쓰면 그만큼 보호자가 알아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이 정서가 풍부해질수록 보호자가 어린이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보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때때로 놀랍기도 하거든요. 다 알아줄 것 같았고 다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여기고 있던 보호자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다가옵니다. 1학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다른 친구 보호자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적도 없었고 보호자와 교사를 비교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호자가 몰라주는 마음을 다른 어른이나 교사가 알아주기도 합니다. 뭘 물어봤는데 또는 해달라고 했는데 보호자는 못한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네 보호자는 해주었다고 하고요. 이게 묘하게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합니다. 이런 말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 아이 세상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정서만큼은 마음속에서 풍부하게 일렁거리고요. 보호자와 교사는 어린이의 성장을 바라보며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교사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 갈 겁니다. 모든 걸 해줄 수 없는 어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굳건한 일관성과 높은 지도력을 어른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학년의 풍부한 정서, 2학년 어린이는 학생이라기보다 예술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림도 곧 도식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또래 집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보았던 것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을 당분간 보지 못할 겁니다. 어린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반갑게 알아차려주고 딱 맞는 이름으로 불러주며 어린이답게 표현했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표현된 감정은 상황에 적절하게 들어맞습니다. 조절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먹을 때나 아니면 산책이라도 나가면 끝말잇기 대신에 느낌 문장 완성하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느끼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를 보며 난 텔레에게서 사랑을 느껴. 그러면 어린이가 나도 아빠에게 사랑을 느껴. 텔레가 그렇게 말하니 기쁨을 느껴. 난 기분 좋음을 느껴. 바람이 상쾌함을 느껴. 난 신남을 느껴. 이러는 거죠.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세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 표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분명하게 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